6월 2주차 6월 8일부터 12일까지 글로벌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주간 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기술적 분석이나 펀더멘탈 분석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나 뭐 많은 유튜버 분들이 해주고 계시니까 저는 글로벌 자금 흐름 기준으로, 자금 플로우 기준으로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의 자금들이 어떤 흐름을 가졌고 어떤 종목들로 집중되어 있는지 자금 흐름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렌즈는 세 가지인데요. 거래대금 기준으로 한번 볼 거고,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주체가 외국인이 어차피 한국 시장을 움직인다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어차피 한국 시장의 방향성은 미국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리뷰를 통해서 한국 시장에 어떻게 전이되고, 그리고 미국 시장, 어차피 글로벌 자금들은 외국인 기준으로 글로벌 공통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터마켓적으로 미국의 움직임이 결국 외국인의 순매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국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로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리뷰할 기준은 미국 시장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흘렀는지, 그리고 한국 시장의 그 자금 흐름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주체로서의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순매수 자금 기준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미국 시장은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음, 상승률 탑, 그, 탑 10의 기준으로 보면 KLAC, 온투, 엠코어 이거 다 후공정 업체들이죠. 후공정, 테스트나 기타 등등 후공정 업체고 샌디스크는 랜드 쪽이죠. 인텔은 AMD, 복합, 뭐 인텔 요즘 미국 정부랑 손을 맞춰서 아주 급등하고 있죠.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랑 램 리서치 요거는 전공정 업체죠. 전공정 요거 후공정 거죠. 그다음에 엔트라스는 엔트라스는 요거 소재 업체입니다. 반도체 소재. 그리고 어드밴스드 에너지 저거 AIS는 저거 반도체 장비의 전원 공급하는 결국 다 탑 10, 상승률 탑 10이 다 반도체 업체들이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업체죠. 다 반도체인데 기존 마이크론이나 이런 것들을 빠지면서 주로 소부장 업체들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고 마이크론이 뭐 100%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샌디스크 같은 낸드 업체 국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드램 업체들도 잠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차주에는 조금 더 반등의 중공 사태 마무리와 더불어 반등의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미국 시장은 지난주 소부장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I 소부장으로 움직였다. 이거 뭐 그냥 어차피 뭐 다 많은 유튜버들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가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 업체들이 마이크론 700%, AMD, 램리서치가 그냥 앞에 봤던 요 소부장 업체들, 그다음에 메모리 업체, 그다음에 CPU. 최근 CPU가 이전에 1대8에서 1대4 혹은 뭐 1대1 등등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에이전트 AI가 확대되면. 따라서 CPU 업체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고, AMD나 뭐, 예. 대신 최근 1년간의 수익률에 보면 소프트웨어 쪽은 반토막이 났죠. 허브스팟, 이것도 마케팅, 인투이트, 회계, 서비스 나우 다, 뭐죠? 기업의 정보 처리 부서들의 뭐 그걸 전체적으로 갈아엎어주는 업체죠. 당연히 ERP 업체, CRM 업체 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최근에 저는 주로 저거 엔트로픽의 클로드나 뭐 구글 제미나이, 이거 챗GPT 세 개를 중심으로 쓰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그 AI LLM 모델들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그 프로그램 가지고 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저도 뭐 만들고 있고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것들은 충분히 그거 AI 스튜디오만 활용해도 충분히 뭐 어플리케이션은 금방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잠깐 반등하곤 하지만 결국 하락 추세를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면치 못할 것 같고 당분간 자금의 흐름은 여기서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앞에서 봤듯이 미국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그리고 소부장들의 매개가 확산되고 있고 해당 종목들의 상승률이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을 때 한국 시장도 지난주엔 좀 저 추세나 매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기존의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의 메모리 중심으로 가다가 지난주는 매개가 좀 바뀌었죠. 외국인 순매수 1위로 리노곱이 올라왔고 리노곱이 저거잖아요. 소켓 테스트, 공정, 테스트 소켓 업체, 테크윈도 테스트죠. 고공정, 한미반도체, HBM 본더죠. HBM.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미국의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와 얘들과 움직임을 같이 하는 같은 동종 업체입니다. 식각, 증식, 증착 같은 전공용 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이 거래대금과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흐름이 한국으로 전이되는 구조를 지난주에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인터마켓 자료로 미국 EWI가 한국 ETF 자료잖아요. 주간으로 12% 올랐고 연간으로 191%.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사고 있다는 것들의 증거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지난주 6월 둘째 주 한국 거래대금 탑10을 보면 오른 건 다 반도체입니다. 뭐 물론 뭐 등락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놓을 수 없고요. 삼성전기, FCBGA, MLCC 잠깐 조정받고 있지만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이버는 전성항 AI 데이터 센터 이슈가 있었죠. 주간 하락률은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금들은 들어오고 있다.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이게 뭐 폭락이나 급락으로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거래자금 탑10으로 지난주에 새로 들어온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앞에 말씀드렸지 전공업체, 소부장업체, 한미반도체, HBM 본더그죠. HBM이 간다면 하이닉스가 간다면 한미반도체도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잠깐 조정은 있었지만 자세한 기술적 분석과 뭐 기본적 분석, 그 펀더멘탈 분석은 다른 유튜버나 증권사 리포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주로 자금 중심으로 일단 차별을 하기 위해서 자금 플로우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셨듯이 대부분 뭐죠? 스퀘어도 당연히 하이닉스 ADR 미국 상장으로 같이 가는 거고 삼성전자 로보틱스 잠깐 지난주에 뭐 젠슨하고 왔다가 그런 거 현대차 로봇 삼성전자 오는 거 같은 맥락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다 오른 건 다 반도체 그리고 자금도 반도체에 머물고 있다 한국 시장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뭐그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구글 TPU 등간 후안더리로 잠깐 반등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주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금이 삼성전자에서는 좀 빠지고 그 6월 첫째 주에서는 1위였는데 둘째 주에는 하이닉스가 다시 1위로 올라서는 자금이 새로 유입되는 구조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에는 하이닉스의 반등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 중심으로만 본다. 증거주의로 본다면 일단 증거가 그렇게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하이닉스 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냐라고 한다면 6대 4 정도 하이닉스 6, 삼성전자 4 정도의 비중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부장 업체에 새로 들어온 거래대금이 새로 들어온 업체가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과 한미반도체, 공정, 그죠? HBM. 이건 새로운 흐름이 지금 발생된 거니까 이건 반드시 주시해야 되고 이 자금 흐름 그리고 얘들의 주가의 추세를 다시 한번 팔로우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27% 오른 게 그냥 뭐 단기 반등인지 추세적 반등인지는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할 필요가 있고 주식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LG 인노텍은 삼성전기랑 같이 빠졌죠. 로봇 테마 살짝 빠지면서 그 거래대금은 살짝 빠지는 추세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형 메모리에 있었던 자금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 장비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자금 흐름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과 거래대금이 조금 다른데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 1등이 리노공업이었습니다. 리노공업도 테스트 소켓이죠. 이거 공정, 그죠? 반도체 공정 테스트 소켓, 삼성전기 FCBJ MLCC.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맥을 같이 하는 반도체의 어떤 확장판? 보다 큰 반도체라고 보여주고, 최근에 FCBJ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공정들이 일부 들어갈 정도로 대형화되고 복잡화되고 다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묶으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건 전력 같은 경우는 조금 중장기라 병목이 지금 메모리와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요거는 지난 몇 주 한 2, 3주 조정을 받았죠. 다시 한번 꿈틀대고 있는데 다음 주는 추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고성도 반도체 소재죠. 기아, 테크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테스트 공정, HCNS도 뭐 AI 데이터 센터랑 같이 엮여지는데 웨이브랑 같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거래대금 기본적으로 지난주 거래대금 상위에 있었던 건 리노공업, 그죠? 1위는. 그리고 거래대금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체는 삼성전기와 네이버. 요거가 좀 특이하게 튀는 종목이니까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종목으로 봤을 때 지지난주만 해도 6월 일째 주만 해도 건설, 뭐 전선 인프라 쪽에 강했었거든요. SK는 뭐 반도체입니다만 전선, 로봇, 두산도 로봇과의 두산 전자비지가 있죠. CCL. 이것도 어차피 그 반도체 기판 원재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반도체로 묶여지면 될 것 같고요. 건설,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하지만 이번 주는 리노공업, 삼성전기, SDI, 이건 잠깐 삼성 ETF랑 연결돼서 최근에 삼성 관련주가 뜨면서 같이 좀 오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료나 이런 것들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삼성 SDI는 테크용도 말씀드렸듯이 공정, 테스소켓. 외국인들도 이번 주는 소부장을 사고 있다. 반도체 소부장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1위는 지난주 메모리는 좀 팔았고 대신 반도체 소부장들 샀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거래대금도 상위에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 외국인도 순매수하고 있는 삼성전기와 네이버 지속적으로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 삼성전기는 지금까지도 지금 몇 달째 주도주지만 조정받고 있어서 이거 막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거래대금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나락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이버는 다시 AI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와의 그 협력 소식으로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추이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거래 자금의 흐름으로만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거 연결고리인 한국 ETF EWY를 관찰하더라도 주간으로 11%, 연간으로 191% 상승하면서 그 반도체 중심의 한국 증시를 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한국 거래대금은 결국 하이닉스랑 뭐 삼성전자 중심이지만 최근에 매기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깔고 가야 되겠지만 조금 더 뭐 공격적이거나 조금 더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소부장 쪽도 놓치지 않는 것, 일정 부분 포트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비중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부장 로테이션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대신 이런 리스크는 있는 것 같아요. 대신 메모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잠깐 쉬었잖아요. 근데 이게 잠깐 쉬었다가 쉬니까 결국 그 다른 뭐 곳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안에서도 차별화되고 있었던 소비장 쪽으로 매개가 잠깐 갔었는데
다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들어온다면 소부장 쪽에 지난주 뭐 외국인 매수나 뭐 어떤 등락이 일부 급등이 있었지만 이게 지속 가능할까? 이건 좀 퀘스천입니다. 관심은 가지되 너무 비중을 실어서 그 리스크를 감내하지 말자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대금과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었던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 삼성전기가 지금 한 2주째 급등하다가 2주째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급락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FC, BGA과 MLCC는 앞으로 반도체의 추가 병목의 중심이고 결국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 FPGA는 글로벌 한 탑 5위 정도 되고 MLCC는 일본의 무라타와 더불어 양대 결국 그 매점 체계이기 때문에 MLCC와 FPGA는 결국 반도체랑 같이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좀 성장의 한계, 확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주, 즉 6월 3주차에 추가적으로 계속 리뷰해야 될 것들은 이 아래 세 가지 방향이 살아있다면 앞의 가정들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반도체 소부장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지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메모리 쪽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소부장 쪽으로 간다면 소부장 쪽에 비중을 좀 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터마켓 그 증거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WY는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이것들의 추세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관찰하고 추세가 살아있다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추가 매수 관점이다. 그리고 네이버와 삼성전기는 거래대금이 상위로 되어 있고 외국인도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양매수 관점에서 모멘텀이 살아있다. 자금 관점에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속 관찰하고 완전히 버리지는 말자. 이런 관점.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조금 비중을 실른다거나 그리고 추가 반등을 노려볼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관찰이 필요하다.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글로벌 자금 흐름 관점에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자금 전이 과정과 종목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 좀 기존 다른 유튜버들이나 뭐 증권사 리포트들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정보로 한번 만들어 보고 봤었는데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저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자금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